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한국 브레이킹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한국 브레이킹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제 팀들도 있지만 비보이들 중에 이제는 거의 전설이 되어버린 비보이들 몇 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파트가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전설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뛰어난 비보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도 좀 어렵고 또 자칫 제가 어설프게 그들을 좀 평가하게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짧은 이 강의에서 제가 브레이킹의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생기신다면 더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멋진 댄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본 끝에 그 중에 그래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댄서들은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대표적인 댄서 몇 명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들의 춤이 왜 전설이 되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전설이 된 한국 비보이는 바로 홍텐, 피직스, 본, 디엔드 이렇게 4명인데요. 이 댄서들은 뭐 배틀 전적보다는 세계 브레이킹 씬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감안해서 뽑아본 지극히 주관적인 제 견해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본인이 좋아하는 비보이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보이는 바로 홍텐입니다. 본명은 김홍열이고 현재 플로우엑셀 소속이고요. 1985년생, 지금 현재 39세, 곧 40이죠. 근데 놀라운 건 2024년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아마 이번 올림픽 참여 브레이킹 선수 중에 최고령이 아닐까 싶어요. 자, 앞에서도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홍텐의 세계대회 데뷔가 무려 2002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에요. 홍텐 프리즈라고 불리는 어떤 독보적인 시그니처 프리즈로 세상에 나타난 뒤에 무려 22년 동안 계속해서 월드 탑 클래스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비보이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승하기 어렵다는 대회이며 현재도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에 하나인 레드불 BC1. 자, 참고로 이 대회는 1대1만 하는 개인전 대회인데요. 이 대회에서 통산 3회 우승을 한 비보이입니다. 이 대회를 3번이나 우승한 사람은 네덜란드의 맨노라는 비보이와 홍텐, 이렇게 전 세계에 단 2명 뿐입니다. 자, 홍텐이 인정받는 데는 물론 초기에 홍텐 프리즈를 무기로 세상을 놀래켰던 그의 기량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려 22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진화하며 자신을 증명해낸 그의 삶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레드불 BC1을 처음 우승했을 때가 2006년입니다. 두 번째 우승이 2013년이고요. 놀랍게도 세 번째 우승이 바로 작년 2023년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는 BC1 우승 외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를 해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40대에 가까워지면서 기량이 떨어지고 배틀보다는 지도자,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을 전향하는 그런 다른 수많은 댄서들의 그런 것들을 볼 때 홍텐의 행보는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보통 시그니처라고 불릴 만한 어떤 기술이나 동작은 상당히 뛰어난 댄서들도 갖고 있는 게 몇 개 되지 않아요. 시그니처나 스타일은 야, 이건 내 시그니처야.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하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보다는요. 관객들이 인정해 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자, 홍텐은 지난 20년간 너무나 많은 시그니처를 만들고 인정을 받아서 그 개수가 이제 셀 수조차 없어요. 홍텐 프리즈로 대표됐던 그의 춤은 그 프리즈를 베이스로 해서 계속해서 변형이 되고 계속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는 홍텐 스타일, 즉 그의 춤 스타일 자체가 시그니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홍텐은 세트 수가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세트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의 춤을 구성할 조각들, 재료, 이제 혹은 우리끼리는 소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춤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동작의 가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배틀에서는 상대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춤을 겨루니까 한 라운드를 한 세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통상 올림픽에서 지금 현재의 룰로 예선전을 거친 다음에 16강을 거쳐서 우승을 하려면 한 최소 15개 이상의 세트가 준비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15라운드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춤을 막 만들어가지고 세트 개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만큼 뛰어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춤의 세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태는 그런 세트가 무려 35개 이상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대만에서 벌어졌던 이벤트 배틀에서 35라운드를 실제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 올림픽 예선 점수 기준으로요. 현재 세계 랭킹 1위인 캐나다의 필 리자드라는 선수랑 이벤트 배틀로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려 17라운드를 소화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트의 개수만큼이나 엄청난 체력도 갖고 있는 거죠. 3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전성기인 20대들을 능가하는 체력과 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의 춤들을 보면 이 노력이라는 건 홍텐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은 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의 브레이킹 씬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도 수많은 후배 댄서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보이는 바로 피직스입니다. 본명은 김효근, 리버스 크루의 그리고 브라더 그린이라는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1984년생으로 이제 올해 40이 됐네요. 네. 사실 앞서 소개해드린 비보이 홍텐과 친구입니다. 이제 뭐 홍텐이 빠른 파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동갑내기 두 친구이면서 또는 라이벌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비보이입니다. 2002년에 영국에서 열린 UK 비보이 챔피언십에 프로젝트 코리아라는 팀으로 출전을 해서 그 당시 이제 번개발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빠른 프리즈 연결과 할로우백 프리즈, 플래그 스핀 등 당시로는 정말 사람이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선보였었어요. 자, 피직스의 몇 가지의 시그니처는요, 20년이 넘게 오른 지금까지도 아주 극소수의 비보이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따라하거나 유사하게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플래그 스핀, 몸이 깃발처럼 펴져갖고 대각선으로 느리게 이렇게 쓱 회전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엘보우 스핀, 할로우 백, 엄브렐러 스핀, 허리 돌리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피직스의 독특한 점 하나는 프리즈를 이용하는 그의 스타일 자체인데요. 프리즈를 뭐 매우 빠르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주 느리게 혹은 그 음악의 템포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등 그게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치 스탠딩 댄서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뭐 느긋하게 음악을 타는 듯한 느낌을 그걸 거꾸로 선 상태로 하는 겁니다. 네. 정말 서 있는 것보다 물구나무를 더 편안하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자,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걸 브레이킹에서는 컨트롤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컨트롤 능력이 정말 뛰어난 비보이인 거죠. 이렇게 두 팔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컨트롤이 너무 뛰어나서 마치 무슨 물리학을 거스르는 사람 같다고 해가지고 닉네임도 피직스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피직스가 전설이 된 것은 그가 남긴 수많은 배틀에서의 명장면들 때문입니다. 피직스의 이제 시그니처 동작들은 엄청나게 고난이도인 탓에 좀 확률을 더 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꽂힌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기술이 정확하게 혹은 100%그 이상으로 적중하는 순간을 우리가 꽂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순간들을 배틀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가 1대1로 비기는 상황에서 후반 루스타임에 골을 넣어서 이기면 그건 그 자체로 엄청난 순간이 되잖아요. 정말 드라마 같이. 근데 그런 순간을 아주 여러 번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상식을 넘어서는 한 방을 꽂아서 보여줬던, 네.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만들어낼 때마다 전 세계 비보이 비걸들 브레이킹 팬들에게 각인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설로 불리는 비보이 피직스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비보이는 비보이 본입니다. 자, 본명은 유현이고요. 리버스 크루, 피직스와 함께 리버스 크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국의 마이티 줄루 킹즈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자, 피직스와 함께 리버스 크루의 비보이를 2명이나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본은요, 특출난 어떤 기술이 유명했던 비보이는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 한국 브레이킹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이 너무 테크닉 일변도의 춤을 추니까 일부 미국 비보이들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본은 바로 그러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 일조하고
전반적으로 한국 브레이킹의 트렌드를 바꿔버린 비보이입니다. 게다가 그 콧대 높은 미국 본토에서조차 본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든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비보이예요. 본은 어린 시절 주변 친구들이 다 이렇게 파워무브, 프리즈 이런 거에 열중할 때도 미국의 올드스쿨 스타일, 즉 푸덕에 관련된 그런 춤에 흥미를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기술보다는 동작의 어떤 쉐입, 느낌, 리듬감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올드스쿨을 좋아했으니 자연스럽게 미국의 초창기 브레이킹과 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을 테고요. 그런 관심과 공부가 그의 춤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죠. 2000년대 중반쯤부터 그의 스타일이 이제 물이 오르기 시작하고 배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 프리스타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국내에 안착을 시킨 겁니다. 자, 프리스타일 제가 이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브레이킹 배틀에서는 우리가 음악의 플레이리스트를 알 수가 없죠. DJ가 어떤 음악을 틀지 모르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즉흥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브레이킹의 특성상 테크닉적인 기술들, 그리고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플로우라고 표현하는 동작과 동작의 어떤 복잡한 흐름들 역시 마찬가지죠.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놨는데 음악이 바뀌어갖고 다른 게 나온다고 막 변주를 하기가 쉬운 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댄서들이 보통 세트라고 부르는 자신의 춤을 어느 정도 미리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준비된 세트를 가지고 춤을 추다가 어떤 구간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물론 현재의 댄서들은 이런 것까지 다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는요, 그 당시에도, 그 옛날에도 마치 음악에 맞춰서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비트에 맞는 춤을 췄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프리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모든 신경을 음악에 쏟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즐기는 거죠. 탐락과 푸더크로 비트를 타다가 특정 세션이나 어떤 음악의 포인트를 프리즈로 정확하게 맞출 때, 자, 그럴 때는 웬만한 큰 기술이 꽂힌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어떤 그 음악과 함께 동작이 주는 비예측성이 그게 주는 쾌감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런 본의 스타일이 주는 매력이 있었어요. 자, 이런 본의 스타일에 당시 한국 브레이킹 씬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야, 음악을 듣지 않으면 춤이 아니다 라는 게 유행처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 기술들을 하면서도 이것들을 음악에 맞추어 추려는 움직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자, 수치나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한국 브레이킹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뭐 과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평가를 합니다. 또한 음악적인 부분 외에도 그의 패션이나 춤의 디테일, 모양 등등,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 속된 말로 간지난다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그런 멋이 미국 본토의 전설적인 댄서들과도 견줄만 하다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최초로 미국의 역사 깊은 팀이죠. 마이티 줄루킹즈에 입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팀은요, 미국에서 브레이킹이 탄생할 무렵부터 존재했던 아주 유서 깊은 팀이에요. 이런 팀에 한국인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비보이는 비보이 디엔드입니다. 본명은 김연수고요. 87년생이고 저와 같은 갬블러 크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엔드는 정통 파워무버입니다. 거의 파워무브 외길 인생이에요. 뭐 그렇다고 다른 걸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걸어온 길이 그랬다는 거죠. 앞에 소개한 비보이들처럼 디엔드 역시 역사적인 순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003년에 갬블러 크루가 처음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에 출전했을 때 디엔드는 당시에 출전했던 세계 20여 국에서 자, 그 여러 나라에서 온 파워무버들을 정말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줬었어요. 당시의 영상을 보면요, 관객들이 거의 충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그때 선보였던 대표 기술이 바로 한 손, 그러니까 원핸드 엘보우 트랙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에어 트랙을 팔꿈치로 치는 건데 그걸 또 한 손으로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만 쳐서 돌고 받고 또 쳐서 돌고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순간적으로 몸이 날아올라서 한 바퀴를 도는데 이걸 또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술을 시도하는 비보이들은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디엔드처럼 완성도 높고 깔끔하게 하는 비보이는 없었습니다. 2003년 독일 대회에서 디엔드 이 한 번의 무브로 디엔드는 단숨에 파워무브 세계 최강자 반열에 올라가요. 수준이 아예 달라버리니까요. 이후로도 전 세계 수많은 비보이들이 이제 디엔드를 따라잡겠다고 막 무슨 파워무브를 만들어 오면 그때마다 디엔드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로 또 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블 에어 트랙을 하면서 공중에서 스레드, 그러니까 손으로 다리 잡고 이렇게 한 다리를 빼는 뭐 이런 동작을 넣는다든지 1919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운다든지 원핸드 크리켓, 이렇게 손을 배에 받치고 통통 튀기면서 회전하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한 손으로 들어올려 갖고 에어트랙을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나 뭐 괴랄하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어려운 기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틀에서 디엔드가 등장하면 이 배틀은 끝났다. 네, 이런 표현 때문에 닉네임이 디엔드가 된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실제로 배틀 도중에 디엔드가 기술을 꽂으면서 아, 이 배틀은 끝까지 볼 것도 없겠다 싶은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팀이다 보니까 디엔드와 같이 해외를 많이 다녔어요. 뭐 대회도 가고 공연도 가고요. 네, 대회장에 가면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제 참가하러 온 비보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디엔드한테 뭐 물어보는 거예요. 에어트랙에서 이 연결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막 춤을 갑자기 춰요. 내 춤을 보고 피드백을 해달라고. 네, 이런 요청들을 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그런 비보이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당신을 보고 춤을 시작했다라고 존경을 표하는 비보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옆에서 괜히 뿌듯하죠. 현재도 파워무브로 이름을 날리는 비보이들 중 몇몇의 춤을 자세히 보면요. 디엔드로부터 영향을 받은 향기가 짙게 풍기는 댄서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또 본인들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전설이니까요. 자, 이렇게 제가 뽑아본 전설이 된 댄서 4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관심이 생기신다면 꼭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신다면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4명의 비보이 외에도 전설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한국의 비보이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비보이들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브레이킹을 즐기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